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힘의 내홍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도 어른들 있잖아요. 이 어른들 정치 원로들이 전면에 나서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전면에 나서기가 어려우면은 마쿠에서 저기 커튼 뒤에서 제대로 된 이 조언 그리고 충고 또 질책은 질책대로 다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야당도 요새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이 많지만은 야당은 물줄기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게임이 본격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대명이 한 7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외형상으로는요, 선거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재명 그리고 이 박용진이가 본격적으로 대립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요, 이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최고위가 빨리빨리 사퇴를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든가, 아니면은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이 권성동 중심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를 두고요, 당 분란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고 이 혼란 상태가 굉장히 지금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요, 이 최고위원 사퇴 비대위 전환론이 분출하면서 혼돈의 집권 여당, 이 카오스에 빠져 있는 집권 여당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수십 개의 기사들을 전부 다 읽어보고, 또 제가 지인들, 또 일부 이 정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우선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최고위원의 추가 사퇴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 이 당직자들 빼놓고 최고위원 중에서 사퇴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배현진 최고위원만 국민에게 정말 80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없어서 죄송할 뿐이다. 내려놓겠다 해서 내려놨고요.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정미경, 김용태, 조수진, 또 윤영석,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사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가는데요. 어느 누구도 사표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요, 지금 같은 경우 사표 내서 최고위를 정리해가지고 비대위로 가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이거는 그냥 꼼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꼼수라고 보여지는 거 내가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자진사퇴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김용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분명하게 밝혔어요. 내가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권성동 중심의 직무대행체제로 가서 안정적으로 이 권성동 체제가 이 안착을 하도록 게 낫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말이죠, 당헌 당규에 명시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이 오랜 정치권에서 싸움거리이기도 하고 세속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최고위원이 총사퇴해야만이 최고위가 기능이 상실이 돼서 비대위가 됐든 조기가 전대가 됐든 여하튼 최고위가 완전히 이제 해체가 되는, 총사퇴할 때만이.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남으면 최고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이게 대법원이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맞다라고 본다면 이 최고위 전원 사퇴가 가능하겠느냐? 아니올시다는 겁니다. 최고위 전원 사퇴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자, 우리 모두 전원 사퇴를 해서 새로운 당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읍시다. 이런 이 직격탄을 날려야 되는데요. 이런 일종의 이 폭탄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폭탄 발언을 하겠느냐? 절대 아니올시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오늘 용산에서 이 공정과 상식, 이 포럼이 이제 단체가 이 사단법인이 발족을 하면서 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내가 좀 당 기조국의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되겠다.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위의 전원이 사퇴를 해야만이
비대위가 구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일부만 사퇴한다고 해서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는지 한번 기조국의 공식 유권 해석을 받아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일종의 기조국에서 뭐 당연히 아니올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김용태 최고위가 이건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걸 보면 김용태 최고위원도 상당히 신중한 사람인데 당연히 이거는 확인된 이 대법원 판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경우에는요 최고위 전원 사퇴를 꺼낼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보면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게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의견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막 보도를 보면 어느 한 줄이 나와 있어요. 어딘가에.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월요일 날 이 의총하는 거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신에 4선 이상의 중진들과 오찬을 하겠다.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권성동 이 직무대행이 의총을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얘기, 이러한 입장은 아닌 것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도 최고위 사퇴를 통한 전원 사퇴를 통한 비대위 추진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왜 그래서 그런 카오스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냐? 자. 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딱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별 오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당 중진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당 중진들 중에는 이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이 당 중진들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김기현, 그 다음에 정우택 이런 분들은요, 사실상의 당권 주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는 6개월씩이나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 옳지 않다.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김기현 의원도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당후사, 선공후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고 지금이야말로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비상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권성동의 원톱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추가적으로 또 이 페북에 입장문을 내놔가지고요. 노란주의 필사즉생 선당후사라고 하는 12글자의 숏 메시지, 숄츠라고 하죠. 단문 메시지를 올렸어요. 자, 이걸 보면 제일 적극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 이 의견을 내는 사람은 김기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조기 비대위로 가야 됐다. 이런 입장을 내는 사람은 정우택이다. 그래서 이 정우택 의원도요. 왜냐하면 당권 주자지 않습니까? 일찍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초선 의원들의 이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단톡방 초선 의원들 63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 박수영 의원이 말이죠. 성명문을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 시간까지 확인해 보니까요. 63명 중에 32명이 조기 비대위 체제에 동의한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동성명문을 냈어요. 이 공동성명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 배현진 의원의 결기를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최선의 방황은 현 상황에서 조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요, 이번에 SNS 메시지 공개와 관련해서는 직무대행의 사적인 이런 메시지 공개, 벌써 원내대표가 된 이후로 3번이나 사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당을 정상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 따라서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원 여러분은 당을 살리려는 초선 의원들의 충정에 동참해 달라. 이렇게 밝히면서 일단 32명 동의로 되어 있는 성명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성명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그러니까 63명 중에 32명이니까 31명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31명 동의하지 않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요, 이 당대 이 리스크가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대위로 간다고 해서 꼭 좋다는 보장도 없고 뚜렷한 대안도 없다. 그리고 또 초선들이 이러한 입장을 낸다고 해서 재선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도 또 쉽지도 않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중동도 상당한 상황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재선 의원들 선수별 모임으로까지 확대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진 원로들 의견하고요, 그 다음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제가 보도를 해드렸고, 아직 중진들의 이 공통된 어떤 이 집단 의견 이런 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비대위냐 현행 유지냐 의결 권성동 체제 경랑 속으로, 이런 기사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경우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래서요, 비대위처를 전환되면 그야말로 이 권성동 직무대행은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차기 당 대출마도 사실상 제동이 걸려서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요, 또 비대위 체제를 놓고서 이 당내 분열이 대첨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우려되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이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리스크를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지금 안고 있다라고 지금 동아일보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석동현 변호사, 여러분들 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캠프 때도 열심히 뛴 분이죠. 그래서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데 40년 직이다. 그래서 많은 이 활동을 하고 있고, 대선 때 이 책도 한번 썼죠. 그런데 이 석동현 변호사가 말이죠, 당원과 국민들에게, 그리고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편지 한 장을 써서 좀 썼습니다. 이 SNS에 올린 이런 내용인데요. 7월 21일자 SNS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윤석열인데 이 공식에 따라서 정부를 그리고 국정을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하에 이제는 지지율이 다 회복될 테니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이 실패한 국정을 되살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알박기 인사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금 너무 빠른 것이다. 더군다나 검수한 바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은 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을 보면요, 이러한 이 석동현 변호사의 이런 편지가 아주 애절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동현 변호사 이런 편지 내용을 조금 제가 보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학습 능력이 빠른 분이고, 그래도 윤석열인데 국민들의 목소리와 참모들의 조언을 경청하면서 국민들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파악한 다음에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잘 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기가 요즘에 한 10여 통의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거를 다 받고 있는데,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가 잘하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이 짙게 깔려 있고, 얼마나 힘들게 이룬 정권 교체인가, 우리가 어떻게 만든 대통령인가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취임 초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개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좀 평가가 이르다.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국회 그리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공공기관장들, 좌파 성향이 지배하는 언론 여건, 이게 그대로인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거기에다가 국내 경제 변수들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리고 법질서, 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검찰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때문에 이 권한과 기능이 예전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해져 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힘 있는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당장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옛말이 됐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비록 시행착오도 제법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하나씩 정책과 제도를 잘해가고 있고, 또 다음 말쯤이면 이미 온 국민에게 그 죄상이 다 드러난
이재명 씨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나. 그때가 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끝으로 좌파들과 달리 나라의 장래와 법치, 원칙과 정도를 우선시하는 지지자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내심이 필요한 때고, 아무리 윤 대통령이 잘한들 민주당 장원이나 좌파들이 좋아요 눌러줄까? 임기 초반에 대통령을 믿고 국정수행 지지율을 올려주는 일도 바로 뽑았던 사람들의 몫이 아니겠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데요. 자, 저도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무슨 뭐 샤이보순 이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런 당당하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잘해야 한다, 이런 시각에서 여론조사에 응해주시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와 이 강요들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말이죠, 쓴소리도 충분하게 대통령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뭐라고 그럴까요, 더 배짱 있게 좀 고위 관직을 수행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도요, 뭐 쓴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뭐 고개 돌리고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통이 큰 사람입니다. 체격만큼.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래서 듣기 어려운 그런 쓴소리를 많이 해주는 것이 결국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사설이라든가 칼럼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그런 칼럼이나 사설, 아주 좋은 내용,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뭐라고 그럴까요, 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칼럼들은 제가 여러분께 종종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말이죠, 칭찬 일변도 잘한다가 아니라 못할 때는 못한다 라고 제대로 민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민심을 반영하는 지도자, 그게 바로 소통하는 지도자고,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업무 보고를 통해서요, 공수처에 대해서요, 이 하반기에 기관 운영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요, 이 국민의힘 전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 공수처 제대로 좀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폐쇄하는 방향, 폐쇄의 필요성이 감사를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재명과 박용진, 그리고 이제 이 민주당의 선거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민주당 뭐 이 3파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훈식과 박용진, 그 다음에 이재명. 그런데 진중권 교수도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뭐 언론에서 뭐 단 한 군데도 이 다른 의견을 내는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사실상 경선이 아니고 일종의 이재명 추대식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도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뭐 별로 볼 것도 없고 의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훈식과 박용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이 바뀌겠느냐? 절대 바뀌지 않는다.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이재명 당이 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무슨 가치를 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물 경쟁력 때문에 뭉쳐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민주당 정치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재명으로 바뀔 뿐이다. 그러니까 팬덤 정치에는 팬 오브젝트, 관심의 대상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 내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누구인지 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갈아차는데 갈아탈 대상이 결국은 이재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중권 교수 한 얘기 중에 의미 있는 얘기는요, 유일하게 각을 세우는 게 박용진 정도인데 박 의원도 각을 세우는 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그리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각 자체를 안 세우는 것 같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이 각을, 저도 각 세우는 거 참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재명 지금 의원이 말이죠, 오늘 춘천으로 가면서 이 같이 차를 타고 간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이에요. 이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하고 러닝메이트로 이번에 출마를 한 사람이니까 오직 궁합이 딱딱 맞겠어요. 1시간 28분짜리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언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언론의 편향성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는요, 이 서민과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저학력, 저소득층은 국민의 지지자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언론 환경 때문이고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부자가 적이냐?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소위 이 고학력, 고소득자 등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거, 돈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인식의 구조입니까? 이게 사고의 틀이에요. 이게 이재명의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재명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부자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받아서 이 박용진 의원이 말이죠. 강력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 박용진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런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거는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다. 그래서 국민 분열의 정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할 길은 통합의 길인데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저소득층을 끌어온다는 부분에서 상대방 지지층을 얕잡아오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낀다. 그래서 저학력 빈곤층 국민들은 언론에 쉽게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실질적인 팩트하고도 맞지 않다. 그러면서요. 최근에 실시된 이번 바로 이 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활 수준이 중하 아니면 생활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사람의 39%하고 34%가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26하고 37%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과도 다른 얘기다. 이거는 그야말로 선민의식 때문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층은 중산층과 서민이고 바로 서민정당이라고 하는 것, 중산층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DJ 정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재명의 인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요. 이 본인은 금산분리 원칙, 재벌개혁을 강력히 또 주장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그야말로 이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처럼 각을 그나마 이 박용진이가 조금 세운 거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경기 부지사가 최근에 말이죠. 이 술을 마시면서 우리 국민의힘 대표위원회 광미숙 대표위원에게 술잔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파면하라 이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진 이 부지사를 갖다가 이 김동연 지사가 말이죠.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